잘못된 투자로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잘못된 투자로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다양한 투자에 도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투자 습관이 쌓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투자하기. 첫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확실히 오를 거야 라고 믿고 예상보다 큰 금액을 투자한 뒤 큰 리스크를 감수해요. 그 결과 자산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식시장에서 친구가 추천한 종목에 큰 돈을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오르면서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갑자기 주식이 하락하고 그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투자 전 충분히 분석하고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투자 금액은 여유 자금으로 설정하고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둘째,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하기. 두 번째 실수는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추천이나 유행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추천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박지영 씨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는 친구들이 이건 대박 난다며 추천하는 코인에 무턱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그 코인은 결국 가격이 급락했고 박지영 씨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히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위의 추천만 듣기보다는 스스로 자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투자 전에는 반드시 그 자산에 대한 리스크와 가능성을 파악해야 해요. 셋째,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기. 세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오를 때 불안감이나 지나치게 행복한 감정에 휘둘려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정우 씨는 주식이 급락하자 패닉 상태에서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식은 다시 급등했고 이정우 씨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해요. 계획을 세운 후에는 그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투자할 때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죠. 넷째,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네 번째 실수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돈을 벌겠다 는 목표로 투자하지만 이런 접근은 큰 리스크를 동반해요. 노후를 위한 투자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미진 씨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주식을 자주 사고 팔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이런 투자 방식은 세금과 거래 수수료만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해야 해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 다섯 번째 실수는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의 말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은 항상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상훈 씨는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추천한 주식에 모든 돈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주식은 결국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조언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수용 능력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투자의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해요. 여섯째, 리스크 관리 소홀히 하기. 여섯 번째 실수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자산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시장이 급락했을 때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주영 씨는 모든 자산을 하나의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김주영 씨는 모든 돈을 잃게 되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한 자산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분산 투자하면 한 자산이 하락해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요. 일곱째, 이제는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것. 일곱 번째 실수는 지금은 늦었으니까 투자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이를 먹게 돼요. 예를 들어 박정수 씨는 50대 중반이 되어 비로소 투자를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며 망설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시작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투자에 늦은 때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자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한 투자. 여덟 번째 실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할 때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투자를 시작하면 자산이 하락할 경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될 위험이 커져요.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금 갚기가 어려워졌죠. 결국 그는 집을 팔게 되었고 많은 손실을 보았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자금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홉째, 과도한 주식 거래. 아홉 번째 실수는 주식을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려 자주 사고 팔면 거래 수수료와 세금만 많이 나가고 수익은 적게 남게 돼요. 예를 들어 정승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팔았어요. 그는 주식의 단기 변동성에 휘말려 자주 매매를 했고 결국 연말이 되자 수익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거래 수수료와 세금만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거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 있는 종목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주 사고 팔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열째, 투자 목표 없이 투자하기. 마지막 실수는 투자 목표가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하면 결국 수익도 잘 나지 않고 방황하게 돼요. 투자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박상민 씨는 어떤 자산이든 돈이 된다고 하면 그냥 투자했어요. 그는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투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만 낭비한 느낌이 들었고 결국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투자는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해요.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 내 집 마련 등 각자의 목표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목표가 확실하면 그에 맞는 투자 선택도 더 명확해지고 투자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투자로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투자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다룬 실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투자하지 않기. 둘째,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하지 않기.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넷째,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기. 다섯째,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않기. 여섯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일곱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여덟째, 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투자. 아홉째, 과도한 주식 거래.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열째, 투자 목표 없이 투자하지 않기.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피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고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